안녕하십니까, 원일입니다. 북한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중태다, 뇌사다, 유고다. 북한 김정은 신변에 대한 정보는 뭐 믿거나 말거나 식이 워낙 많은데 김정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현재로선 알 수는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아직 특이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뭔가 수술을 받았다. 이 대목은 NCND, 확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고 여기까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CNN 이후 외신 보도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AP와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에는 백악관이 김정은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됐다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런 보도 내놓고 있고, 로이터 통신은 미국 내부 소식통이 김정은 중태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도 부인했다, 로이터는 아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은 김여정 후계자를 주목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먼저 CNN 보도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수술 후 중태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김정은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 신뢰성은 있으나 심각도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게 건강 이상은 맞는데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국 언론은 중태다, 심각하다, 아니다, 멀쩡하다, 이런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CNN 보도의 원문을 보면 in grave danger after surgery로 돼 있고 그 뒤에 US official with direct knowledg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식통의 전원이 아니고 직접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뉴스는 이거 딱 한 줄이고요. 그 뒤에는 준비된 매뉴얼 수준의 기사들입니다. 김정은의 그간의 행적, 정황, 관련 보도,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CNN 보도의 첫 출발점은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김정은이 4월 15일 태양절 축하 행사에 불참했다, 여기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총선을 치렀던 4월 15일이 북한의 태양절입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데 북한에서 주석은 김일성 한 명입니다. 아들 김정일은 위대한 지도자, 국방위원장 이랬고 손자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입니다. 호칭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북한에선. 그게 예의라면서. 북한에 4대 명절이 있는데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 9월 9일이 정권 수립일, 10월 10일이 조선노동당 창건일, 이게 4대 명절입니다. 나머지 7대 명절도 따로 있고요. 근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꼭 참석해야 될 최대 행사가 바로 4월 15일 태양절입니다. 여기서 안 나타나면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김정은도 2012년 집권 이후에 한 번도 빼뜨린 적이 없는 행사고요. 근데 태양절 사흘 전인 4월 12일 데일리 NK 보도를 한 줄 보겠습니다. 데일리 NK는 탈북자가 주축이 된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데 보수 정권 때는 협력 관계가 있었죠, 정부랑. 근데 현 정권과는 좀 소원한 관계가 좀 됐습니다. 4월 12일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심혈관 시술을 받은 걸로 전해졌다. 과도한 흡연, 비만,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심혈관 수술을 받고 김정은은 현재 양산군의 한 빌라에서 치료 중으로 알려졌다. 소스는 북한 내부의 소식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있다라는 곳은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산에 위치가 돼 있고 거기에 김씨 일가의 전용 병원인 향산진료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심혈관 시술을 받았고 여기서는 또 수술이 아니고 시술을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근 향산 특각, 이게 북한식 표현인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빌라 이런 뜻이랍니다.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계속되는 보도를 보면 시술은 평양의 김만유 병원, 사람 이름을 딴 김만유 병원의 담당 외과 의사가 집도를 했고 조선 적십자 종합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 1호 의사가 했다. 근데 김 위원장의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됐다고 판단해서 의료진 대부분은 19일 평양으로 복귀했고 현재 일부만 남아있다. 데일리 NK 이런 보도만 놓고 보면 심혈관의 시술을 받았고 현재 치료 중이고 친위대들의 경호하에 치료받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탈북자 출신의 북한 전문 매체들도 비슷한 소식을 앞다퉈 전하고 있습니다.
발목 수술과 심장 수술을 동시에 받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신변과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이건 공통된 보도입니다. 김정은이 2012년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뒤에 매년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그럼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생겼던 것인가? 김정은의 동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절 나흘 전인 4월 11일 정부회의, 정확히는 노동당 정치국 회의입니다. 여기는 참석한 걸로 지금 북한 매체가 보도를 이미 했습니다. 사진은 안 나왔습니다. 참석하시었다라고 보도가 돼 있고, 그 다음 날인 최고인민회의, 여기는 불참을 했네요. 북한 언론에 안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불참했나 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이때부터는 최고인민회의에 안 나왔어 김정은이?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고요. 15일 날 태양절 보도는 그 다음 날인 16일 날 북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 간부와 무력기관 책임 일꾼들이 전날인 15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다. 여기서 끝. 이렇게 돼 있네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네 안 했네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불참했구나. 추측하는 게 이게 근거입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은 굉장히 세게 취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청와대, 외교부. 근데 이구동성으로 우리 정부의 지금 답변은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 북한의 특이사항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통위가 또 열렸습니다. 외교장관, 통일장관이 이제 불려 들어가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물어봅니다. 외통위원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윤상현 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장관들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이상 기류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을 윤상현 의원은 제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발목 수술, 코로나 격리, 심혈관 시술,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위독하다? 그건 모르겠는데 이건 첩보 수준이다. 이렇게 좀 한 발 뺐어요. 윤상현 의원도 이 얘기는 합니다. 지난 4월 11일에 김정은의 여동생 백두혈통의 유일한 핏줄인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에서 일약 노동당의 조직 지도부 본부장으로 급상승 승진 발탁을 한답니다. 이거는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신변 이상 시에 후계자로 점지해서 키우겠다. 이 추정은 가능한데 어쨌든 북한 내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이게 윤상현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2008년도에 아버지 김정일이 이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그때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어떻게 알게 됐느냐?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공식 행사장에 김정일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왜 안 나타났지? 며칠 지났어요. 건강에 이상한 거 아닌가?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졌다, 수술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부터. 누구였냐면 프랑스 의사였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수해서 데리고 가서 수술을 시키고 돌아온 그 프랑스 의사가 그때부터 말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확인됐고 사진까지 나왔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일은 그때 일어났고요. 회복했다가 2011년도에 사망했는데 이 뇌출혈 후유증, 중풍을 맞은 거니까 그 후유증은 계속 됐었습니다. 근데 북한 지도자 건강 이상설은 미국발 보도로 항상 이게 나옵니다. 방송은 CNN이 하기 시작하고 통신은 로이터에서 시작이 이제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확인 보도가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되짚어 봤더니 김정일 신변에 대한 이 정보 어디가 빠르겠습니까? 미국의 정보당국인 CIA이겠습니까? 한국의 정보당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북 정보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찰위성, 정찰기, 감청, 일본 이지스함의 정보. 한국 정부가 대부분 이런 정보들은 미국으로부터 받고 의지를 하는데 딱 하나 김정일의 그리고 권력층의 개인적인 신변 정보. 이건 우리가 빨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국정원, 기무사 때가 됐다 싶으면 알려줍니다. 김정일 경우에는 이랬어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회복된 것 같아요. 뭘로 그렇게 판단하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또 묻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혼자 일어나서 양치질을 혼자 하니까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김정일 건강 회복, 생명 지장 없다. 이제 기사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복귀를 해보면 이거는 철저하게 대북 휴민트 정보입니다. 김정일이 일어나서 양치질을 혼자 한다라는 게 위성 정보겠습니까? 정찰기 정보겠습니까? 이건 누군가가 눈으로 본 정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CIA도 이런 정보만큼은 한국에 의존을 한 겁니다. 이게 비슷한 경험이 또 있습니다.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렇게 넘어가던 시점이었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거냐, 이거 쇼만 하는 거냐, 뭐 이거 뭐 헷갈릴 때예요. 북한이 진짜로 핵 개발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정보가 나와서 이제 기사화가 크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국회 정보위에서 나온 이제 국정원 보고 자료였었는데 북한 영변 일대의 흙에서 방사능이 발견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질문이 나왔겠죠. 흙을 분석을 해봤는데 방사능이 나왔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휴민트 정보. 사람이 직접 가서 흙을 파오거나 아니면 그거를 전달받은 정보. 이건데 그때는 뭐 이런 세세한 소스까지는 기사를 다 못 쓰죠. 그것도 보고를 해야 되니까. 특히 그 당시에는. 다시 김정은 건강 이상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건강 이상설은 이게 그치지 않을 겁니다. 며칠 동안. 왜냐? 눈으로 보기에도 김정은이 건강이 좋지가 않았어요. 2014년 신년사 때 보십시오. 그 연설문 읽을 때 숨 헐떡거리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2017년 판문점 회담 때. 아니 그 평지 좀 이렇게 좀 걷는데 날씨도 따뜻하고 이게 색색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숨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아 이거 좀 이상하다. 6년 전에 발목 수술 받은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지팡이 짚고 있는 것도 사진도 나왔고 그때는 40일 동안 잠적해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거 말고도 당뇨, 통풍, 심장, 고지혈증 30대 중반인데 종합병동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김정은한테 변고가 생긴다면 현재 우리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큰일인데 중국, 미국 모두 자국 경제 추스리기도 힘든 판에 김정은이 쓰러졌다? 그래서 북한 변수가 생긴다? 이걸 바라는 국가는 없을 겁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여정을 중심으로 한 후계 플랜이 가동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김여정이 지난 11일 특급 승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동당 조직지도부 본부장, 유고시의 후계자 역할을 할 자리. 그런데 북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여정도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 권력 후계자인 거지 김정은이 죽어버리면 김여정 힘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경우에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게 군부를 중심으로 한 비상 집단 지도 체제가 가동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일 겁니다. 절대 권력이 사라진다면 북한은 급격히 혼란 상황에 빠질 겁니다. 그럼 중국이 그런 혼란에 빠진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성 국가로 손에 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야심이 얼마나 큰가를 그런 노골적 의사를 드러냈던 사례를 하나 제가 기억해냈습니다. 2009년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힐러리 국무장관이 나왔고 중국에서는 나이빙거 외교장관이 나왔습니다. 두 외교장관이 만났는데 왜 이름이 경제회의였냐? 미국이 그때 리먼 사태로 금융위기 터진 직후지 않습니까? 중국이 가진 미국의 그 막대한 채권, 달러. 이게 미국이 아쉬웠던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도와달라. 뭐 이럴 상황이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한국 정부의 관심은 경제도 경제였지만 사실은 북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 전해인 2008년도에 김정일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북한의 급변 사태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미국한테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미중 경제회의에 안건 하나, 아젠다 하나만 좀 끼워놓자. 이게 뭐냐?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생기면 미국이 휴전선 너머로 올라간다. 근데 그게 영토적 야심을 가져서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니 중국은 그거를 좀 양해해달라. 우리가 그런 플랜을 갖고 있으니
어젠다로 한번 그냥 토론이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슬쩍 끼워 누르려고 했던 겁니다. 중국이요, 그 당시 단호하게 한 칼에 거절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북한의 급변 사태 안 일어난다. 일어나도 중국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말은 외교적으로 부드럽게 했지만 속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딜 미국이 북한을 들어와 휴전선 이북으로. 북한이 굶어 죽게 되면 우리 중국이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였습니다. 만약 김정은 신병에 이상이 생겼다면 미중 간의 힘의 균형은 어디로 쏠릴까요? 트럼프는 북한을 어떻게 할 거고 시진핑은 어떤 야욕을 드러낼까요? 거기서 한국 정부는 뭘 어떻게 할까요? 수면 위는 잠잠한데 아직 아래서는 뭔가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